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요. 북한 김정은 집권 12년 차. 김정은이가 집권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병진 노선을 발표를 하면서 더 이상 고난의 행군 같은 시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지요. 그런데 김정은의 12년, 한마디로 대패닉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북괴 김정은이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북중 국경을 봉쇄를 했었지요. 북중 국경 봉쇄한 이 3년이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 멸망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상 김정은의 북한이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가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은 ICBM,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또 핵 실험에 관련된 여러 핵탄두를 소용화했다며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는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어떻게 하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 미사일 개발에만 미쳐 있었던 12년 아니겠습니까?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단돈 1달러도 들여다볼 수 있게끔 북한의 달러를 완전하게 장악을 한 그 효과도 있죠.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외환난, 심각한 식량난, 심각한 에너지난. 그래서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구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1천만 명의 인민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김정은이가 하다 반년 만에 전원회의를 3번이나 하는 이 작태, 굉장히 내부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국정원이 지금 현재 북한 곳곳에서 사제 폭탄을 투척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독 김정은의 북한이 어려워진 핵심,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괴 김정은을 강하게 옥조이는 그 효과도 있지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멸공. 자,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에 빠져 외부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식량 불안으로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개발 및 지원단체 개발 이니셔티브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UN 식량농업기구 등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래 북한을 비롯해 예멘과 시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 위기로 인해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 이 중에서도 북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과 함께 현재 큰 인도적 위기를 겪는 나라라고 분류했습니다. 특히 현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무려 1,040만 명으로 조사돼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인도주의적 위기, 초안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국가로 평가됐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관련 정보가 매우 불투명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도 인도주의 위기 심각도 지수가 5점 만점에 4점으로 6년 이상 장기적인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다급했지요. 자, 조한범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 올해 2월, 그 다음에 6월에 또 했는데, 이러면 사실 반년 만에 3번이나 전원회의를 했다는 건데 이런 역사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반년 만에 전원회의를 3번이나 한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매우 심각한 것이며 북한 역사상 이런 역사는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리고 핵심이 농업이라고 하면 지금 북한 내 상황은 매우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업적, 올해 성과, 특히 농업 분야 성과를 띄우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김정은이가 전원회의에 참석을 했지요. 반년 만에 3번째,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 역사상 처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연설 한마디 안 하고 왜 침묵을 지켰습니까? 이것도 또 초유의 사태였죠. 그만큼 김정은이가 5월 31일 날 말경을 정찰위성을 날려보낸 후에 실패를 한 그 책임을 과학자들에게 전가하고 과학자들,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당간부들 이 수명을 공개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이나 어렵지만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아사자 소식이 봉쇄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재평 회장은 지금 북한에서 사망자가 나와도 다 병사 처리를 합니다. 병원에서 되는 대로 결핵으로 다 취급을 해서 코로나로 죽거나 아사를 당해도 그냥 다 병사로 처리하고 사망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 말을 할 경우 반드시 노동 단련대나 교화소로 보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니까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사의 현실이 북한에 퍼지질 않습니다. 식량 배급 체계 붕괴와 장마당 경제의 확대로 식량난에 따른 취약 계층의 위기감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은희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북한은 현재 모든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기간 중에도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며 부의 재분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며 정은희 실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의 악화와 식량난 사태, 올해 들어와서 특히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최대 위기는 계속해서 확대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이 북한 내부가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하면서 아사자와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국가정보원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 사제 폭탄을 만들어 투척하는 충격적인 항고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유상범위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아사자 발생도 예년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민생고로 인한 내부적 불안 요인이 많이 비화되고 있다라며 강력 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무려 3배나 폭증을 했으며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이 핵심적으로 밝힌 소식의 본질, 현재 북한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그 폭탄에 대한 사용, 그것을 투척하고 그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투척을 하는 그 범죄,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국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특히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를 했으며 김정은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방지 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라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은 자살자들이 급증을 하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긴급 지시까지 내렸겠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WTR 내부 소식통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틀리다. 올해 들어와 유족 김정은 정권의 여러 악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반중국 매체들이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벌인 훈련에 대한 그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며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지역에서 이미 미군의 확고한 힘의 우위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때문에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 북괴 김정은의 핵이 결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아시아의 맹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GTV와 프리덤 이데일리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들 반중국 매체들이 밝힌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의 열악한 전투기, 중국이 고철동원이로 변한 중국 제2전투기를 북한 김정은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반중국 매체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중국 공산당도 또 북한 김정은도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열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매체들이 계속해서 떠들어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에 한국과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합 공군훈련, 그 공군훈련의 맨 앞장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앞장섰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알래스카와 또 이 한반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 또한 대만 지역까지 공중훈련에서 앞장설 수 있게 만든 그 장본인은 바로 김정은한테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힘의 지배와 대만을 군사적으로
타격을 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오늘날의 일본 해상자위대의 막강한 전투력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와 중국 공산당의 대만 군사적 힘의 우위를 통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늘날의 이런 사태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과 일본, 미국 공중전력이 미국 알래스카주 일대에서 진행된 연합 공중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를 통해 소상하게 어떻게 훈련했는지 전했습니다. 한국의 군산 미 공군기지 주둔 제8전투비행단은 보도자료에서 군산 공군기지 공군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이 태평양 공군 주도 연례 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23-2에서 미 육군, 미 공군, 일본 자위대, 한국 공군 장병들과 함께 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 8 전투비행단은 제80 전투비행대대 공군 장병들은 태평양 알래스카 합동 훈련장의 7만 7천 평방마일에 걸친 공간에서 대규모 한국, 일본, 미국 다자간 통합 전투훈련 전술을 통해 기술과 절차를 연마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2만 500명의 병력과 70대의 항공기가 참여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국제적 관여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8 전투비행단은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포함한 파트너 간 상호 운용성을 보여주었다라며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다양한 훈련 목표에 초점을 맞춘 공중 공동 연합과 다자 훈련의 다양한 힘을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지휘관인 마이클 메카시 대령은 이 훈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합동과 연합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소통을 하고 통합을 해 임무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의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야당은, 민주당은 그전부터 일본 자위대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계속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의 민주당은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한미일 연합훈련, 한국과 일본의 연합훈련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국의 새로운 우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들어선 이후 일본 항공 자산들과 한국의 항공 자산들, 미군의 항공 자산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항공 훈련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와 김정은 앞으로 이 훈련은 계속 확대되면 확대되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한미일 항공훈련에는 지금 대만도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중국 공산당과 이 북한 김정은 때문에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일본 공중 전투기들과 이 한국의 공군 전투기들, 미군의 공군 전투기들이
시도 때도 없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열린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은 진풍경을 김정은이가 만든 건 분명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프리덤 데일리도 뭐라고 강조하느냐,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미일 공중연합훈련 최전방에서 리드를 했다. 쉽게 말하면 훈련의 제일 앞에서 이 훈련에 대한 모든 걸 조종을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부터 일본에 있는 미군 공중자산들과 일본 공중자산들, 해상 공중자산들이 연합훈련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미일 공중자산들이 다양한 다각적인 훈련의 그 본질은 중국과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결국은 한미일 동맹,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대만, 쿼드인, 호주, 인도, 또 프랑스 공군도 오죠. 이제 머지않아. 이번에 쌍용훈련에는 영국의 해병대도 오지 않았습니까? 이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군을 다 끌어들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가장 골아파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류지요. 국가보위성과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또 우리로 말하면 경찰인 사회안전성이 올해 1월달과 6월달 이 사이에 북한 청년들에 대한 리서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북한의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 2030 세대에 대한 리서치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북한 2030 세대들 거의 80%가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자, 그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2030 MZ 세대들은 장마당 세대 아니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을 받아봤습니까?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무슨 배급을 좀 잘 받아봤습니까?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바로 2030 세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북한의 대학생들이 충격 사태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참지 않고 참을 수가 없어서 들고 일어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부터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일부 청년들 생활고로 대학 중도 포기, 북한 대학생들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뭐다? 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대학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북한에 지금 어려우면 북한에 대학 입학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대학을 포기하겠습니까? 자, 또한 데일리 NK가 북한 대학생들 들고 일어났다. 자퇴를 선택한 북한 대학생들 울분의 호소, 국경 봉쇄 해제해달라. 이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3년 넘게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막아놓고 또 대학생들은 학교에 또 바쳐야 되는 충성 자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대학생들이 뭐다? 한바탕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이 소식을 충격적으로 전달해 드렸죠. 저는 정말 북한 대학생들이 이 정도로까지 전락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은
북한 역사상 대학생들 학업 포기는 초유의 사태. MG 북한 대학생들의 거친 변화. 대학생에서 깡패, 조폭, 도둑으로 돌변. 자, 제가 종송산TV에서 가열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계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데일리 NK 또한 WTR 소식이 전하는 소식의 핵심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북한의 MZ세대의 기호, 한류는 기호가 돼버렸지요. MZ세대들이 생계도 생계지만 거의 뭐로 돌변하고 있다? 아예 조직폭력배, 깡패로 변해가고 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 북한 코로나 사태, 감염병 등으로 김정은이가 3년 동안 딱 묶어놨는데, 그게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하는, 멸망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 감염병 사태 등으로 최근 북한 내 전반적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대학 입학 시험에 붙고도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힘들게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하고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은 대부분 평민들의 자식.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학 등교를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고도 등교하지 않거나 도중에 학업을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 사태, 그 충격 사태가 지금도 계속 빠르게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경 봉쇄, 장사와 이동 통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공부를 포기하는 현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몇 년 전에 당국이 대학에 입학하고도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담임 교사를 추궁하고 해당 학교의 대학 추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집은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북한 당국이 무상 교육을 선전하고 대학 기숙사도 있지만 당국이 추진하는 교육 조건 개선과 교재비 구입, 사회적 동원 등 대학생들의 잡다한 세 부담이 적지 않다. 기숙사의 식사질도 한심해 어떻게든 이 배고픔을 견디자면 가끔 밖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한다. 남한테 뒤지지 않게 옷도 추세에 맞게 입어야 하는 등 대학생들의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일반 부모가 부담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그 이유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동창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대학 시험에 입학하고도 또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는 와중에도 학업을 포기하는 이 대학생들, 전국적으로 이런 충격 사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힘들게 대학을 입학하고 또 힘들게 대학 입학한 이후에 대학을 1학년, 2학년 다니는 이 와중에도 오죽 힘들면 대학을 포기하는 이 충격 사태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겠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NK가 자퇴 선택한 북한 대학생들 울분의 호소, 국경 봉쇄 해제해달라. 북한 대학생들 들고 일어났다. 자, 올해 들어 해산시 대학들에서
대학 자퇴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장기 사태, 식량난 이로 인해 대학을 포기하고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 NK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돈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죠. 데일리 NK는 대학생들은 대체로 역전이나 밀수꾼들의 짐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 그나마 학교에 바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왔다라며, 그런데 북중 국경을 딱 막아놓은 이후 또한 학교에 내야 하는 돈 또한 학교에 가면 매일같이 평양시 살림집 건설, 삼지연 건설, 인민군대 지원 등 경제가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중국 돈 30원에서 50원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겠느냐라며 지난 국경 봉쇄 3년간 대학에 바치는 돈을 자체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면서 이 같은 실정 청년들이 지금 봉쇄를 해제해달라고 뭐하고 있다?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식통은 현재 북한 전역 대학생들의 이런 거친 항의와 집단 움직임,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한다라며 북한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북한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겠나라며 이 현상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은 무엇이다? 북한 대학생들의 지성인이기를 포기하고 대학생인 것을 포기하고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은 처절한 삶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더 충격적이죠. 저는 이 WTR 내부 소식통의 소식에서 이 소식이 왜 소름이 돋았냐라면 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또 탈북민들은 북한 대학 대학 입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특히나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에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요. 토대는 물론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 지방에서 평양 대학에 오려면 또 지방에 있는 뭐 좀 도립대학 정도면 토대와 이 실력도 굉장히 막강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역사상 대학생들 학업 포기는 이 초유의 사태. MG 북한 대학생들의 거친 변화, 대학생에서 깡패, 조폭, 도둑으로 돌변. 수백 명의 대학생들 강력 저항에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현재 북한 대학생들의 가장 큰 변화는 비교적 토대나 성분이 좋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북한 내부 혁명조직 W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황해도의 R 소식통은 이제는 충성심이 높고 토대가 좋으며 높은 점수로 대학에 입학했던 대학생들이 부모가 돈주가 아니면 생계를 위해 깡패, 조폭, 도둑 등 범죄자들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에 장마당에서 집단 난투극으로 체포된 조폭들 중에 189명이 뭐다? 189명이 사리원 지역 대학생들이었다. 돈이 없으니 범죄자들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 함경남도 R 소식통은 지금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공장 기계와 농사 장비 절도범 중에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뭐다? 돈을 받고 복수를 대신 해주는 대학생들까지 등장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토대, 성분, 지식 등 대학생 인텔리들이 이렇게 범죄자들로 돌변하고 있는 사태는 초유의 사태, 김정은 정권이 만든 충격적인 북한의 현실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거칠게 조폭으로 돌변하고 또 못 살겠다 이런 저항이 더 계속 확산이 되자 북한 김정은과 이 국가 보위성, 사회 안전성이 지금 난리가 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된 대학생들의 소요를 잡겠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과 국가 보위성, 사회 안전성, 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가 고픈데 장사가 있겠습니까? 또한 북한의 2030 MZ 세대들은 한류를 아예 한류를 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장마당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잘 유출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북한 내부 혁명 조직 WTR 소식통이 전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북진 통일의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모한 고위 탈북 인사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북한의 대학생들과 북한의 2030 세대가 한번 확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요.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을 앞당기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자,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퍼질 대로 퍼진 대한민국의 한류를 잡겠다라고 연일 공권력을 앞세워서 그야말로 패닉 상태를 매일 만들어 놓고 있죠.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한류를 잡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북한의 2030 세대, 북한의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84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장마당 세대 아니겠습니까? 장마당 세대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한테 선물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조선노동당의 은혜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오로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오로지 본인의 노력으로,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그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북한의 2030 세대는 산과 들에서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 이 먹어야 했던 이 장마당에서 살아야 했던 또 그런 과정에 한류가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지요. 아예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게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북한의 국가 보위성과 또 사회 안전성이 수천 명에 달하는 203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거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20%, 나머지 80%는 아예 충성심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북한의 황해남도가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경악을 하며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었던 공개 처형이 또 터졌습니다. 저의 내부 소식통이 윤석열 정부에게 김정은이 무너뜨릴 묘수가 독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보내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데일리 NK가 황해남도에서 주민 2명 공개 처형, 주파수 통로 고정 장치를 아는 그 사람 여성 2명을 공개 처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2명의 여성 주민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26일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농장원으로 일하던 2명의 여성이 텔레비전, 주파수, 통로, 고정장치를 풀고 남조선, 영화, 뉴스 등을 몰래 보다가 보이부에 체포돼 공개 처형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보이부에 잡혀 올해 6월까지 예심을 받았는데 이달 중순 청단군 주민들을 모이라고 한 이후에 그 2 여성에 대한 공개 처형을 진행했다라며 이날 공개 투쟁 회의를 주관한 보이부는 2명의 여성을 묶어놓은 채 이들의 행위를 폭로했는데 이들이 급속히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남조선과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는 과정에 변질된 사상의 공통점을 나누게 되었다라며 실제 이웃인 이 2 사람, 이들이 유별나게 붙어 다니는 것을 질시한 인민반 여성이 둘 중 한 사람의 집에 아이들만 있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집에 들이닥쳐 텔레비전, 통로, 고정장치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통해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들이 한국의 영상과 한국의 뉴스를 본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보이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밀정과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많죠. 이후 보이부가 문제시된 그 여성들의 집 동시에 들이쳐서 텔레비전, 통로, 고정장치를 상태를 파악해 보니 또 애들에게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 2명의 황해남도 여성이 나만의 영화와 나만의 뉴스를 본 것이 최종 확인돼 바로 체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보이부는 이날 공개 처형 전에 텔레비전 주파수를 고정하지 않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반국가 범죄라는 점을 똑똑히 알려주는 차원에서의 시범 공개 처형이라고 말해 대부분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먹었고 그 경악스러운 모습에 북한 황해남도 주민들이 경악을 드러냈다. 특히 보이부는 과거에는 단련돼 처벌이 내려지거나 심하면 3년에서 5년 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세가 복잡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사상적으로 변질된 행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하라는 것이 중앙당의 의도라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보이부는 공개 처형을 집행한 후 연단에서 연속적인 공개 처형이 또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라며 주민들이 공개 처형된 이 여성들이 들켜서 그렇지 안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공개 처형 방침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일리 NK의 충격적인 황해남도 주민들의 소식을 제 소식통한테 보내서 북한 내부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저한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우선 데일리 NK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당시에 북한 국가 보위부가
남조선 영화와 남조선 뉴스, 남조선 드라마를 집에서 몰래 본 그 두 여성의 충격적인 공개 처형. 이후에 좀 알아봤더니 그 여성은 한 여성은 60대, 또 한 여성은 5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위부가 사건을 질질 끌다가 공개 처형을 한 것은 그만큼 사건이 위중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 체포된 2명의 여성이 뇌물을 고이지 않아서 시범깨물로 공개 처형을 시켰다고 봐야 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황해남도 소식통이 오늘 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이 남조선 드라마나 영화, 뉴스를 본 거 뭐 북조선 사람들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12월 달 이 도보위부가 잡아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다 결국은 뇌물을 바치지 않으니 시범 케이스로 공개 처형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소식입니다. 이에 또한 이 뉴스와 관련해, 이 공개 처형 뉴스와 관련해 정성상 감독 선생이 이 윤석열 정부에 논평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논평을 하갔어요. 자, 정성산 선생도 북조선에 있을 때 남조선 텔레비전 보았겠지요? 예, 저는 봤습니다. 보았겠지요? 사실상 황해남북도 또 개성 지역, 강원도 지역, 강원도 지역에 있는 이 155마일 휴전선 그짝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남조선 텔레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주파수 다이얼을 돌리거나 또 납땜을 떼서 하면은 천년색으로는 안 나오지만 또 천년색으로 나오는 중국제 텔레비도 있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특히나 날씨가 좋을 때는 저기 평양 바로 밑에 평성, 원산까지도 남조선 텔레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갔어요. 지금 현재 남조선 텔레비를 어떻게 보나 이 뒤에 주파수를 돌리는 부분도 있고 납땜으로 떼서 남조선 주파수가 나오게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텔레비전 송출 방식은 ATSC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텔레비전 송출 방식 ATSC 방식. 그런데 북조선은 PAL 방식 아닙니까? 한국은 ATSC 방식, 이 북조선은 PAL 방식.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을 무너뜨릴 묘수는 뭐 같습니까? 독일이 그렇게 했다지요. 이 공산주의 동독의 서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PAL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동독 당 간부들의 실태와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다큐멘터리 영화, 그러니까 고발 영화처럼 만들어서 PAL 방식으로 동독에다가 전파를 쌌는데 그 PAL 방식으로 동독에 프로그램을 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는 공산주의 독일, 동독 사람들 얼마나 그 방송을 잘 봤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북한에다 대고 김정은 무너뜨릴 수 있는 PAL 방식으로 이 방송을 제작을 해서 북한에 쏘면 북한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독일은 통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서독, 자본주의 서독은 이 한국처럼 ATSC 방식으로 TV를 송출을 했지만 동독, 공산주의 동독에는 PAL 방식으로 기록영화, 동독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까고 공산주의 동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록영화를 방송을 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참고하길 바래요 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성산 TV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계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또 북한인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계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9.19 군사 합의를 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축소를 했으며 아예 없애버린 훈련도 있지요. 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 대한민국 한미연합훈련 최고조로 진행했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에 김정은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외통수에 걸려든 김정은, 스텔스 무인 드론 북한을 뒤덮는다라는 기가 막힌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 간부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충격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쥐락벼락 믿을 수 없는 시대의 화들짝, 이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죠. 북한의 외무성 일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까지 잡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찌 되겠나라며 한마디로 신세 한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한국 드론작전사령부 9월 창설, 북한 김정은이가 도발 시에 10배 보복 응징,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의 취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한국 드론 작전 사령부의 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 한국 드론 작전 사령부, 앞으로 북한을 아주 발칵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WTR 내부 소식통이 스텔스 무인 드론 북한 전 지역으로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 현재 지금 북한군 대충격에 빠졌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김정은이를 박살을 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4월 17일 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만 문제, 중국 공산당이 부들부들거리려니 이 대만 문제, 중국의 힘의 변경, 중국의 힘의 이 지배를 반대한다.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처럼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 또한 오늘날의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는 역설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사실상 이 오늘날의 핵 사태를 키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했지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지랄 발광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을 한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호주의와 원칙주의, 또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중국 공산당에게 얼마나 굴욕적인 친중 외교를 펼쳤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날 북한의 핵 문제 중국 공산당이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미일 훈련에 대만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 대만 여기에 쿼드인 인도와 호주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왜 중국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양 대충격. 누구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 북한 내부 알소식통은 현재 중앙당 간부들, 특히나 외무성 간부들이 대충격에 빠졌으며 현재 북한 김정은 장군님의 핵 문제와 대만 문제에 대해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까지 때렸는데 그 누구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때린 남조선 윤석열인데 김정은 장군님을 억해보갔나, 잡갔다는 거 아니겠나 라며 이런 충격적인 반응이 중앙당 간부들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때와는 180도가 아니라 360도 바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가 보위성 외화벌이에 협조 중인 중국 화교 알소식통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을 쥐락벼락하겠다는 윤석열 그 치의 강한 의지가 무엇이겠나. 지금 북조선 중앙당 간부들과 대방, 거래하는 화교들도 가장 짧은 시기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러시아를 뒤집고 김정은에게 공포의 메시지를 주며 남조선군, 미군, 일본군 연합훈련 수위를 올리는 윤석열 이치가 김정은의 핵 잡겠다고 중앙당 간부들 충격 반응, 화들짝 놀라고 있단데 왜 길 갔나 라고 전했습니다. 자, 제가 이 소식의 본질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방송도 해드렸었는데 한국 대통령 치고 중국 공산당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왜냐? 오늘날의 북한 핵 문제를 잡으려면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등 육자회담 때문에 오늘날의 북한 핵이 더 이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WTR 북한 내부 혁명 조직원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호랑이다, 호랑이. 김정은 잡겠다라는 그 의지가 분명한 호랑이다.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잘 지켜야 한다라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요. 자, 자유아시아 방송이 한국 정부가 드론 작전 사령부 9월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곱절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 군 내부 취지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정당 방위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한국군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비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례성,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와의 보도에 따르면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한다는 게 군 내부적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10배 이상의 보복 응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도 동량으로 대응한다는 교전 규칙의 원칙 중 하나.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만든 유엔사 교전 규칙을 준용합니다. 다만 한국군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응징하기 위해 곱절에 대응을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하죠. 충분성의 원칙을 도입했으며 2014년 3월 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으로 포탄 100발을 쏘자 300발 포격으로 대응하며 충분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비례성, 충분성의 원칙으로 맞대응할 경우 유엔사가 좀 반발하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의 도발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수단의 성격이 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유엔사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 북한이 법 위반이고 우리도 위반한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성 조치로서 성격이 더 크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도 먼저 무인기 도발로 법을 위반한 것은 북한. 일단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소장은 이 군 고위 소식통 발언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확실한 응징과 보복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당일에는 북한에 2배에서 3배의 무인기를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무인기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날은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 작전사령부 영을 위결을 했습니다.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 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오는 9월 창설될 예정이며 드론 작전사령부는 스텔스 무인기, 소형 무인기 등을 100대 이상 운영하면서 방어적 임무뿐만 아니라 공세적인 임무도 수행한다라는 계획. 자,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한독수 국무총리의 발언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가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한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한국군은 현재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여 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장거리 정찰 무인기는 작전에 필요한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무인기는 연말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한미일 정보동맹이 매우 중요하지요. 자유아시아방송의 한국 드론 작전사령부 9월 창설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한 번만 도발을 하라 이거예요. 이제 도발을 하면 무인 스텔스기부터 시작해서 100여 대의 스텔스기를 평양, 북한으로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현실적으로 북한 김정은이 외통수가 왜 외통수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핵탄두 소형화했다라며 화산 13, 이 순항 미사일에도 소형 핵탄두,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또 무인 핵 잠수정에도 장착할 수 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소형화된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여기에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에도 이 전술 핵 장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 거짓말이다. 모듈화가 되지 않았다. 모듈화. 자, 김정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ICBM 도발을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 만리경 1호 정찰위성 발사했다가 추락됐죠. 개망신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김정은이한테 있는 건 7차 핵실험 정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의 수위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스텔스 무인 드론 북한 전역으로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 현재 북한군 대충격.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군사적 도발 시 북한 지역으로 스텔스 무인 드론을 날려보내겠다는 소식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자 김정은이 대충격에 빠졌다고 평양 국방성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군 공군 및 반항공군 장비들은 매우 열악하다 못해 고철덩어리나 다름이 없다. 이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군 6회 공군을 충격에 빠뜨렸다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사라지고 남조선 윤석열 시대가 열리니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힘의 대응 방안이 나왔다라며 이는 북한군을 뿌리채 흔드는 꼴이 돼버렸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핵은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이 꼼짝없이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 김정은이 쓸 카드는 별로 없다. 이제 김정은이가 어떤 수를 쓸 것인가? 한국 대통령이 스텔스 무인 드론을 북한 전역에 날리겠다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군사적 묘수,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통수에. 이에 현재 북한군 육해공군 고위 장군들이 모여앉기만 하면 남조선 윤석열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충격적이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얼마나 충격 먹었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통수에 걸린 김정은에게 뭐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까? 한마디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해봐 김정은. 핵에는 핵으로 잡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의 그 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 정권 끝장내고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이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